오늘은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곳에서 낚시를 많이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추억을 더듬어서 오늘은 부산 송도 암낭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낚는 그런 모습보다도 5월달이 되면 처음으로 감성돔 금어기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하지 못하는 많은 낚시인들이 뱅에돔 낚시나 참돔 낚시 그리고 또 이런 생활 낚시를 즐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뱅에돔 시즌을 앞두고 오늘은 이곳에서 뱅에돔 채비법과 그리고 뱅에돔 낚시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뱅에돔은 준비된 자만이 낚을 수 있는 고기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해야 뱅에돔을 낚을 수 있을까? 물론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도 뱅에돔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뱅에돔만 노리고 이렇게 뱅에돔을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채비와 그리고 밑밥 그리고 미끼 다양한 이런 소품들과 밑밥과 미끼가 확실하게 뱅에돔만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뱅에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은 테크닉보다도 먼저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어떠한 채비법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채비법 찌를 선택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소형이면서 원투력도 있고 그리고 슬립형의 불이익이 적은 제로찌나 G2 정도의 저부력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찌 멈춤봉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찌가 밑으로 더 이상 밀려 내려오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입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 조수욱기 고무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뱅에돔이 입지를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챔질을 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인성이 좋은 그런 색을 장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줄과 원줄을 도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직결 매듭, 전차 매듭이라고 하는 직결 매듭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도래를 잘 장착을 하지를 않습니다. 도래를 장착을 하지 않고 원줄과 목줄로 이렇게 직결로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그 이유는 되도록이면은 채비의 자연스러움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도래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 매듭으로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직결 매듭을 함으로써 원줄과 목줄이 이렇게 연결 부분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내 채비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늘 위 한 40-50cm 위에 봉돌, 지포 봉돌 하나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뱅에돔 5바늘부터 먼저 묶어서 사용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좀 호수를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조금 줄여주든지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자, 채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뱅에돔 목줄을 굉장히 길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긴 꼬리 뱅에돔을 낚을 때는 좀 길게, 일반 뱅에돔을 낚을 때는 되도록이면 목줄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2m 정도의 짧은 목줄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이유는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밑밥을 뿌리면은 이렇게 부상을 합니다. 부상을 하면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한 2m권까지 부상하는 뱅에돔은 손쉽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이 길어버리면은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부상하는 뱅에돔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반 뱅에돔을 노릴 때는 조금 짧게 한 2m 정도가 가장 적합한 목줄의 길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직결 매듭보다는 또 도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귀찮게 왜 직결 매듭을 합니까? 나는 도래를 사용해서도 뱅에돔 잘만 올라오더라 하면 할 말이 없죠. 저 역시 직결 매듭도 하지만은 그냥 도래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할 때도 큰 도래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그마한 소형 전용 도래가 있습니다. 그런 도래를 사용을 하면은 별 무리 없이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동 채비로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표층에서부터 바닥층까지 피어오르는 뱅에돔과 그리고 바닥층에 있는 뱅에돔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채비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3비 이하의 그런 저부력치로서 반유동 낚시로 많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사 매듭을 넣고 반달 구슬을 장착을 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손쉽게 전유동 낚시에서 반유동 낚시로 채비를 변환을 할 수 있는 나라후도 매듭이라는 그 매듭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매듭 방법으로서 손쉽게 반유동 낚시로서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요즘 핫한 채비로 통하는 상바늘 채비입니다. 빵가루 조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빵가루 조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크릴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상바늘 채비로 하면은 이것이 밑에서 당겨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채비가 잘 엉켜서 크릴 미끼로 사용할 때는 상바늘 채비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이 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에 뭉쳐 있는 그 무게에 의해서 채비가 엉키지 않고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빵가루 미끼로서 낚시를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바늘 채비는 시중에 보면은 이런 삼각 도래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삼각 도래가 아닌 합사 줄로서 꽈서 만든 가벼운 그런 재질로 만든 삼각 도래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바늘 채비는 목줄의 길이에 편차를 두어서 어느 목줄의 어느 깊이에서 입질을 받아내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그런 이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끼가 떨어지더라도 하나의 미끼가 달려 있으면은 거기서 올라오고, 또 어떨 때는 상바늘에 뱅에돔이 2마리씩 올라오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빵가루 낚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바늘 채비법은 일반적인 채비법과 똑같이 하되 삼각 도래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럴 때 목줄의 길이는 하나의 길이는 한 2m 정도, 조금 깊이 내릴 수 있는 한 2m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목줄의 길이는 한 1m 50에서 아니면 한 1m 정도의 편차를 줘서는 수심을 하나는 좀 깊이,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얇게 띄워서 낚시를 함으로써 어느 층에서 입질을 받아내느냐, 고기가 물려서 올라오는 그것을 보면서 수심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채비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그런 상바늘 채비법입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빠질 수 없는 목줄지 채비법입니다. 목줄지 채비는 뱅에돔이 부상을 했을 때 가장 마리수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그런 채비법이기도 합니다. 이 목줄지 채비는 뱅에돔이 부상을 했을 때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는 그런 채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한 입질도 손쉽게 잡아내는 목줄지가 이렇게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의 찌이기 때문에 뱅에돔이 입질을 하더라도 거부감이 없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약은 뱅에돔의 입질을 가장 손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이 목줄지의 단점은 깊은 곳을 노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죠. 고정형의 목줄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낚싯대의 길이가 5m 30입니다.
5m 30이기 때문에 내가 던질 수 있는, 너무 길이가 길다 보면 던지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지로서, 고정형의 목줄지로서 내가 노릴 수 있는 수심층은 한 4m, 4m 50 정도의 그런 깊이를 노릴 수가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뱅에돔을 노리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는 채비 한 가지를 추천을 해라 하면은 목줄지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뱅에돔 낚시에서는 가장 탁월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목줄지 채비법입니다. 제가 지금 꾸린 것은 고정형 목줄지 채비법이지만은, 유동형 목줄지를 사용을 하면은 또 아주 깊은 곳, 한 10m까지도, 10m 이상도 자유롭게 내 채비를 이렇게 내리면서 목줄지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목줄지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직립형지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누울지, 기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직립형지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목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줄이 통과를 하고 밑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면서 다시 또 직각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뱅에돔이라는 생각을 갖고 당겼을 때 이런 거부 반응이, 마찰열에 의한 위에서 꺾이는 부분, 그리고 밑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겼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울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 뱅에돔이 당기더라도 마찰열에 의한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약은 뱅에돔이 좀 더 손쉽게 입질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는데, 찌가 이런 기울지가 없을 때는 직립형 형태의 찌를 사용을 해도 이상은 없다.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런 기울지로서 목줄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낚시를 하다가 뱅에돔이 표층 가까이에 희끗희끗하면서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보일 때 가장 마리수로 빨리 낚아낼 수 있는 채비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포찌 채비법입니다. 그 위에 채비는 목줄지 채비와 같이 기울지를 장착을 하고는 더 이상 찌가 밀리지 않게끔 찌 멈춤봉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목줄에다가 발포찌를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묶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염주찌라고도 하고 발포찌라고도 하는 이 발포찌를 목줄에다가 하나를 채우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입질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또 한 개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보다는 한 서너 개를 장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포찌를 장착을 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조금 밑에 뽕돌이 무겁다 보면은 어떨 때는 요 한 개가 물속으로 살짝 잠기기도 합니다만은요, 입질이 들어오면은 발포찌가 첫 번째, 두 번째 부터 시작해서 촥촥 들어가는 아주 예민한 입질도 손쉽게 잡아내면서, 그리고 또 뱅에돔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낚시를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마리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채비법이 발포찌 채비법이기도 합니다. 뱅에돔에 피어오를 때 일반 직립형지에 조수국기 고무를 치우고 낚시를 할 때도 뱅에돔에 피어오른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포찌도 없고 목줄지도 없다 했을 때는 목줄을 조금 잘라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목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m 정도 이런 긴 목줄로서 낚시를 하다가 뱅에돔에 피어오르는 모습을 봤다 하면은 바로 목줄의 길이를 한 1m나 조금 짧게 목줄 길이를 내가 사용을 한다 하는 만큼의 목줄을 잘라서 다시 바늘을 묶어서 던지면은 바로 또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